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 좀 하락하나 싶었더니 막판에 또 이 하락폭을 줄였어요. 미국 시장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만큼 S&P 500과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가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올해 들어서 그냥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주시장의 고점을 갈아치우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유가도 좀 상승하는 모습이 특징이었고요. 금값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가지 상승 배경을 우리가 굳이 따져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식구라 그러죠. 우려감이 좀 감소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각에 따라서 뉴스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단은 한 고비를 넘어갔다라는 시각이 또 있다는 거죠. 네. 경제 지표가 꽤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요. 실적 자체가 아주 긍정적으로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8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도 보도가 있었지만 미국에서 물론 아직 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주식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뭐 이런 것들이 좀 여전히 확인된 건 하나도 없지만 이런 것들이 좀 주시장에서 조금 더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호재성 뉴스였던 것만은 분명하겠습니다. 네. 경제 지표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0.9가 나왔습니다. 전망이 99.5라고 100은 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한번 지난주 초에 말씀드렸는데요. 네. 2018년 3월 이후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시장이 불안하죠. 다들 느끼기에 주가도 너무 오른 것 같고 일단은 코로나19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다 이렇고 뉴스만 보면 다 큰일 날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0.9가 나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바로 결론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소매 판매에 대해서도 말이 많지만 어찌됐건 지난달 대비 0.2%였는데 지난달에는요. 이번 달에 발표된 거는 0.3이 나왔기 때문에 소소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이제 소득이 이제 20만 불 이상, 2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을 보면 2억 4천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나게 고소득일 것 같지만 냉정히 보면 미국에서 하우스홀드 가구로 20만 불이면 엄청나게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중산층이에요? 중산층하고 많이들 얘기하죠.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랑 일단 물가 차이가 많고 소득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약간 좋은 대학 나오고 예를 들어 월가면 바로 2, 30만 불 바로 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 소득 자체 소위 찍히는 월급과 월세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분들 뉴스에 사회 토픽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구글이나 이런 데서 무슨 20만 불, 초봉 15만 불 받더라도 월세 내면 푸어도 하는 거 가능.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랑 생각하는 건 약간 개념이 다른데 어찌되었건 $10,000까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요. 아마도 다른 나라 사례 보면 양도소득세를 미국에 다 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라든가 배당에 대한 완전 면세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 캐나다 같은 데 한국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것은 전형적으로 이번 선거에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텍스컷 2.0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인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그 선거 전에 많이 좀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화될지 어찌에 대해서는 워낙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연방 정부의 적자가 네. 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완전히 더 될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스토리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3, 4일째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의 어떤 분위기를 반영시키는 결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시장의 그 헤드라인 넘버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지만 종목별로는 굉장히 급등했던 종목들이 있었어요. 저도 눈에 띄었던 기업이 엔비디아였었는데 자, 이런 특징주들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맞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조그만 기업이 올라가는 거는 우리나라에 이제 코스닥 같은 건 조금만 올라가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맞아요.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뉴스 나와봤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컴퓨터를 잘 안 하시는 분은 잘 모르시지만 게임을 한다, 네. 작업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를 또 모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2년 전, 3년 전 아마 기억나시겠지 모르겠지만 한때 이제 광풍이 불었던 전 세계 비트코인. 예, 비트코인 때 때문에 엔비디아 칩을 써야지 채굴이 된다 그랬나요? 그러니까요. 엄청 올라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재작년 말부터 해서 작년 내내 이제 주가가 흘러내렸거든요. 아직 이제 그 가격까지 못 갔는데 네. 작년에 많이 떨어진 거는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그리고 거기에 일단은 그래픽 칩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에 대한 결국은 자율주행이
이랑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하면 지금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다고 뭐 자기네가 얘기하고 뭐 인정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테슬라는 자체 칩이고 나머지는 다 엔비디아 칩이다. 그런 계열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 발표한 거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 7%가 올라갔습니다. 엔비디아는 워낙 말씀드렸고요. 기대 이상 실적을 발표한 것이 엑스피디아가 실적 발표했습니다. 약간 의외죠.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어렵다는데,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발표 자체는 좋게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다음번에 이번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약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어찌됐건 주가는 11%나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덱스컴이라는 회사를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데 이게 딱 3개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당시에도 실적 좋게 나오면서 뭐 급등했던 적이 있는데요. 덱스컴은 이제 건강신문은 하나도 모르시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뭐 다 아시고요. 병원의 관계자는 모르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고요. 네. 일단 전 세계 이제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워낙 많고 당뇨병 이제 보신 적 계시겠지만 혈당을 매일 체크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맞아요. 매일 체크해야 돼요. 그게 이제 전 세계 1위 기업이 덱스컴이거든요. 네, 그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관련 기업이 덱스컴 뭐 진단제 키트 팔고 이런 것과 다 덱스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덱스컴이 이제 기본이 되는 건데요. 이게 당뇨병이라는 게 전형적인 이제 선주공병이라고 그렇죠. 많이들 하고 네. 요즘 많이 컨트롤 되지만 하여튼 상당히 지금 삶에 계속 떨어지죠. 네네. 계속 가시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 덱스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알지만 잘 모르시는 회사인데 하여튼 그 1위 회사입니다 이게요. 수치를 보면 75센트 전망이었는데 1.15달러. 이거 한마디로 뭐 깜짝 실적이 나온 거거든요. 주가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살아 있습니다. 이거 이런 기업 이거 포함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바이오 하나보다는 의료기기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 주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좀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덱스컴 모른다. 모를 수 있죠. 익스피디아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제는 구글을 모르신 분이 없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렇죠. 코스트코 모르신 분이 없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약간 속상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 분도 물론 주식은 해외 주식은 남의 일이라고 안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네네. 미국 사람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사람 주식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 분들은 앞서도 나오지만 미국 사람들은 지금 55%가 줄어들었다고 그러는데 네네. 60%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다 주식이 조금 있거든요. 다 그렇죠. 절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수치를 보면. 근데 유튜브를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안 쓰신 분도 없고 구글을 안 쓰신 분 없고 거기다가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없으면 이게 포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속상한 거거든요. 일단 그게 구글이 되겠고요. 코스트코를 또 안 가는 분은 상관없을 수도 상관없지만 전 세계 93%거든요. 그러니까 제 가입률이요. 그러니까 연회비 연기하는 분이. 한국 여기서 저희 방송에서 코스트코 아마 회원 가입하신 분 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바깥에서 물어보면 다 손들어 보시라면 웬만하면 손들고요. 손들어 보는 분의 그 몇 년째 하냐면 5년째, 7년째 엄청 많아요. 맞아요. 이게 90% 이상이거든요. 이게 사상체육가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게 올라간 이유는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네네. 코스트코 오늘도 사상체육가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코스트코가 됐건 나라마다 약간 다르지만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택시를 타시건 뭘 하시건 간에 결제하는 바로 그 카드, 비자 마스터 다 사상체육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아무리 이렇게 뭐 사상 최고가 막 이렇게 하지만 미국은 너무 비싼 것 같아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좀 덜 오른 뭐 이머징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물론 유럽 시장도 뭐 사상 최고가 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미국만큼 과열된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유럽에 좀 투자하고 싶다든지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놓는 뭐 아이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하반기부터 많이 소개드렸고 그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대상이 그 미국의 투자 전략가들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밀레니얼들이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젊은 세대들이 훨씬 해외를 많이 놀러 가는 거 아니고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죠. 네. 욜로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 뭐 하건 간에 뭐 집 사는 거 이런 거보다는 돈 생길 때마다 여행 가는 분은 주위에 넘쳐나잖아요. 네네, 그렇죠. 저 이제 주위에도 딱 그런 몇 명이 있는데 결혼할 생각 없는데 그냥 여행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미국은 그 밀레니얼 세대들이요. 그 윗세대보다 해외여행도 덜 갑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그 통계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해외 주식에 대한 비중이
그 윗세대보다 적어요. 아. 그리고 더 자기네 미국을 더 삽니다. 미국만 좋아한다. 네, 밀레니얼 가장 큰 세대들이. 이유 중에 네. 하나가 이들이 ETF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ETF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S&P 500으로 중심이 돼 있고 미국의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너무 미국만 한다. 아. 그러니까 너희들 분산 좀 해라. 왜? 네. 작년 10년 동안 미국이 너무 올랐고 유럽 이머징이 상대적으로 처졌는데 글로벌 경기가 이제 다른 데도 좋아지니 그런 쪽에도 너희 좀 보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미군을 대상하는 건데 그걸 잘못 해석한 우리나라 언론이나 우리나라 일부 전문가들이 이러니 미국을 팔고 이머징 마켓 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네네. 정말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그렇겠지만 100%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네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분산 투자인데 어찌됐건 최근 6개월 동안만 보면은요. S&P 500이 여전히 앞서고 있습니다. 네. 16.8% 올라갔고요. 선진국이 11.2% 올라갔고요. 그림에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머징이 11.6%인데요. 최근에 3개월은 조금 그렇게 반등을 하는 것 했지만 최근에 3개월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3.6, 이머징은 오히려 3.5% 떨어졌습니다. 네. 선진국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미랑 일본을 제외한 거니까 그냥 유럽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네. 선진국이 1.3% 떨어졌어요. 이건 왜냐하면 소위 이런 코로나19 이런 것들 네네.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머징이나 유럽보다 미국이 더 안전하다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 같은 경우가 지금 강세를 다시 보이면서 그러니까요. 작년 10월에 최고치에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부 그냥 미국을 팔고 이머징 사라고 했던 사람은 멋있게 진 거거든요, 지금. 근데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네. 해석을 잘못한 건데 그분들이 죄송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저는 지금도 똑같아요.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 저희 이런 거 하신 분들한테 해외든 사라 그러지만 한국에서 한국 중심으로 하신 분들한테는 지금 이머징 마켓 더 사서 한국 더 사는 거 그거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여러분들의 한국만 하시는 분들은 미국부터 사셔야 돼요. 지금. 네네. 그래서 분산 투자가 핵심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봐야 될 경제 지표들 좀 간단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말씀 나왔지만 오늘 밤은 이제 대통령의 날입니다. 워싱턴 버스데이 해갖고요. 초대 네. 대통령 생일이기 때문에 노는 날이 되겠고요. 수요일 날은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요. 목요일 날은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이죠. IHS 마켓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발표되고요. 실적 발표 기업은 이번 주에 크게 여러분 관심을 게 없습니다. 다만 화요일 날은 월마트가 있고요. 금요일 날 이제 농기계회사 디어 정도가 관심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